자, 오늘 금요일 시간입니다. 채권 플로우 넘어가 보겠는데요. 신영증권의 조용구 연구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선 채권 시장 흐름부터 좀 간략하게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금주에도 국고채 금리는 상하단이 제한되면서 박스권에서 등락했습니다. 대외 금리에 대비해서 변동성이 크지 않은 편입니다.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다는 인식과 금리 인하 기대감이 존재하여 기준금리를 하회하고 있지만 조기 인하에 대한 시각은 엇갈리면서 과도한 상하방 움직임이 제한되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1분기 국내 GDP는 전분기 비 0.3%, 전년 동기 비 0.8% 성장하면서 부진한 모습 보였지만 두 개 분기 연속 역성장은 면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당분간은 연내 1회 수준의 인하 기대를 형성하면서 금리 반등 시도와 저가 매수로 인해서 줄다리기 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채권 시장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상당히 좀 팽팽한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궁금했던 것이 이제 원달러 환율과 관련된 부분이었었는데요. 이 최근에 올랐던 부분의 원인을 좀 분석을 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어떠한 내용이었습니까? 네, 최근 환율 움직임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먼저 미국 달러 인덱스는 101에서 102포인트 정도로 약보합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원달러 환율은 장중 1340원대까지 상승하면서 원화 약세가 상대적으로 가파른 상황입니다. 대내적으로는 반도체 경기 부진, 4월 배당금 역송금 이런 부분들이 주요 원인으로 보이고 있고 여기에 최근에 있었던 미중 간의 정치적 갈등이 좀 심화되는 부분, 여기에 한중 간의 갈등까지도 비화되는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봅니다. 위안화 자체도 약세를 보이면서 이 부분에 연동되는 점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제 작년과는 다른 점은 한국은행이 원화 약세에 금리 인상으로 대응했던 점과 달리 올해는 금리 인상 대신 국민연금과의 통화 스왑, WGBI 편입 추진 이런 부분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점은 금리를 빨리 내리는 데는 부담이 될 수 있어서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계속해서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FOMC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제 연준과 관련해서 이제 인사들의 발언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연준과 관련된 발언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부에서는 그동안은 이제 금리 동결에 대한 소수 의견은 없었는데 이번에는 매파와 비둘기파의 의견이 상당히 충돌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파의 대표적인 인물로 볼 수 있는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기준금리를 5.75까지 인상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경기 침체 우려가 너무 과장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매파 성향인 크리스토퍼 월러 의사는 통화정책을 더 긴축해야 된다고 밝히고 있고 이와 다르게 비둘기파의 대표적인 인물인 오스탄 그루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은행권 금융 불안으로 경제 둔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추가 인상에 신중해야 될 것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부의 주요 인물들의 발언을 살펴보면요. 가장 최근에는 자넷 옐런 전 재무부 장관이 현 재무부 장관이죠. 전 연준 의장이 은행들의 대출 제한이 강화되면서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이 대체될 것이라는 의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긴축 사이클에서 가장 정확한 전망을 제시했던 레리 서머스 전 재무부 장관 그리고 엘 에리언 알리안츠 수석 경제고문도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연준의 추가 긴축을 자제해야 된다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연준과 관련된 부분도 좀 짚어주셨고요. 오늘 이제 방금 전에 BOJ, 일본은행 쪽에서 이제 완화 정책과 관련해서 검증을 좀 종합적으로 평가에 돌입했다라는 거 현지 매체 보도도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하게 예상하셨던 부분하고 잘 맞아 떨어지는지 평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준비한 내용은 오늘 발표되고 있는 지금 일본은행 4월 금융정책 결정회의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에다 가지오 신임 총재가 주재하는 첫 회의가 되고 있는데요. 우에다 총재는 전임 구로다 총재에 대비했을 때 신중하지만 보다 유연한 성향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행은 이제 지난해 12월 10년물 국채금리 허용 범위를 플러스 마이너스 0.5%로 확대한 이후에 2월, 3월에는 변화를 주지 않았습니다.
일단 이번 회의에서 정책에 큰 변화를 주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의 그 포워드 가이던스에서 명시된 문구를 변화를 준다든지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이제 검토를 하겠다 이런 측면도 뭐 같은 취지로 보고 있고요. 2분기 말에서 3분기 중에는 아마 이 수익률 곡선 통제의 범위가 더 벌어질 것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향후 통화 정책의 방향성 자체는 기존의 이제 구로다 총재는 양적 완화를 고수했던 거에 비해서 제한적 정상화의 무게가 실리는 편입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일본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긴 30년 정도의 제로금리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최근에는 글로벌 통화정책 기조 자체가 상당히 긴축적으로 변하고 있고 일본만 이렇게 완화를 고집할 경우에 금융 안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리고 마이너스 정책금리나 이런 수익률 곡선 통제 정책의 부작용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완만한 정상화를 선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장기금리 허용 범위를 추가적으로 확대하거나 아니면은 이 숫자는 그대로 두더라도 만기를 이제 중기물로 수정할 수도 있고 지금 보시고 있는 이제 단기금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를 아마 탈피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부총재가 또 최근에 언급한 부분이 금리가 이제 장기금리가 2%까지 상승할 경우에 미실현 손실이 너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보신 것처럼 뭐 이런 그 혼란은 또 피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 결국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완만한 수준의 변화를 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엔화와 일본 금리가 완만하게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134엔 정도 나가고 있네요. 자, 오늘 내용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채권 플로우는요, 신영증권의 조용구 연구위원이었습니다.